김기현 대표가 이런 상황에 놓인 사이에 사실 여권에서는 이분이 거의 뭐 총선 출마 기정사실화해서 화제가 되는 분이 있는데요. 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지난 한 주에 일단 일정이 상당히 많았잖아요. 그래서 뭐 총선 출마 거의 굳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, 근데 등판이 너무 빨랐다는 얘기들도 좀 나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다른 장관들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, 그때 그 신조 예보관께서는 12월에 나온다라고 하셨잖아요.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습니까? 다음 주에 뭐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 있고요. 그때 한동훈 장관도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. 이제 한동훈 장관의 쓰임새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요, 지피지기 뭐 백전백선이 손자병법에 아주 그 얘기가 있는데,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어떤 식으로 공략할 것인가, 네. 이른바 이재명 몰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. 이재명 몰이. 예, 줄여서 명몰이라고 할게요. 네. 그냥 세 글자로. 예. 명몰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. 이게 총선 전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, 저는 명몰이 2단계 전략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힘을 얻어가고 있다. 예. 1단계는 한동훈이 나오는 겁니다. 한동훈이 나와서 이 종로와 중구, 이 채널 A가 지금 종로죠. 예. 건너편은 또 중구고. 서울의 주요 시설이 다 종로와 중구에 밀집해 있습니다. 네. 종로 중구 선거구에 출마 선언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하는 거죠. 여기 와서 한번 끝장을 보자. 왜? 이 종로와 중구는 전형적인 경합지역. 어떨 때는 저쪽 땅이 갖고 오고 어떨 때는 이쪽 땅이 갖고 오고 네. 전형적인 경합지역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니고 여기서 한번 일합을 겨뤄보자. 그리고 또 지난번 총선 때도 그 당시 여당 대표 선수 이낙연 대 야당 대표 선수 황교안의 그 결투가 이루어졌던 건 아닙니까? 네. 예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하자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못 받을 거예요. 왜냐하면 작년 6일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도 자기 분당 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항 을로 갔잖아요. 될 때를 가야 되니까 일단. 이게 제가 네. 사법 리스크 계속 유지되니까 네. 이 방탄조끼는 계속 입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못 올 가능성이 전 99%다. 그러면은 이게 초반 기세 싸움에서요, 민주당이 확 그냥 꺾입니다. 오라고 했는데 못 받는 것을 오라고 했을 때 예. 실제로 그거를 거부해버리면 예. 기세가 확 꺾여버린다. 거부는 못하고 질질질질 하겠죠. 이렇게. 예. 그럴 때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개항으로 출격을 하는 겁니다. 2단계는 원희룡의 시간입니다. 1단계는 한동훈의 시간이고. 네. 그 이 원희룡 장관이 개항으로 그러니까 여기 못 오니까. 네. 쫄아서 못 오니까. 내가 가겠다. 개항으로 예. 잡으러 가는 겁니다. 근데 개항이요,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인천의 최북단이고요. 네. 김포하고 딱 밀집해 있습니다. 강서구, 김포시, 계양구가 딱 밀집해 있습니다. 그래서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되면서 김포 내부의 여론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70% 이상 찬성 여론이 있습니다. 근데 인천 계양은요, 인천 내에서도 낙후됐다라고 하는 그 개발 소외감이 제일 센 곳입니다. 그러니까 개발에 약간 열망이 있는 곳이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출신의 원희룡 선수가 출전을 해가지고 계양에서 이 뭔가 그런 김포 서울 편입과 더불어서 계양도 준서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역 발전 공약을 내걸고.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작년 6월 1일에 계양 국회의원 돼갖고 뭐 한 게 뭐 있죠? 최근에 뭐 미장원 가고 머리 볶은 거 말고 별로 없잖아요. 지역은 그냥 다니시는 건 같던데. 그러니까요. 뭐 미용실이나 이런 거. 그래갖고 한판 제대로 붙으면은 이게 참 그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거기서 발이 묶이는 거죠. 근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 좀 도는 얘기로는 네. 이재명 대표가 당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네. 어떤 지역구 선거에 좀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. 네. 그래서 개양 떠나서 그냥 좀 비례대표로 편한 뭐 이런 얘기도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예. 그러니까 이런 그 한동훈 원희룡으로부터 이제 공격당할 그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피해가는 거 아닌가요? 예. 그 잘못하면요, 네. 이재명 대표는요 겁쟁이 프레임에 갇힙니다. 그러면 민주당 선거 못 칠걸요. 예. 뭔가 이제 도전자들이 나서서 여기로 와라 하는데 다 피해버리고 뭐 비례로 가버리면. 알겠습니다. 일단 한동훈 장관 행보 얘기로 시작해서 지금 명몰이까지 한번 짚어봤고요. 근데 저희가 사진 하나를 좀 준비해봤는데 밤사이에 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에요. 네. 한동훈, 이정재 두 사람이 이제 왜 같이 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73년생 동갑내기이고 또 이제 그 압구정동에 현대고 있잖아요. 거기 동기라고 하더라고요.
두 사람이 이렇게 갈비를 먹는 사이인데 저는 사실 이게 한 장관이 좀 조심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주말 저녁에 이제 대중들이 많이 가는 식당에 저렇게 사진 찍어주고 뭐 영상도 다 찍히고 이럴 시간에 행보를 한 게 또 그냥 단순한 지인 만남이었을까? 뭔가 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알고 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마음은 사실상 지금 여의도로 거의 반쯤 왔다. 반쯤 온 거고 굳이 이정재 씨랑 이제 그 현대고등학교 동기인 건 알겠는데 굳이 저런 노출이 심한 곳에서 밥을 드시고 또 이렇게 사진도 한 방 찍고 뭐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다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구나. 계획이 있구나. 계획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고 듭니다. 보니까 이정재 배우가 또 엑스포 유치위원회 홍보 대사 아니에요? 맞아요. 뭔가 좀 저 투샷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일지 오늘 뭐 하루 종일 좀 저 사진 가지고 좀 여러 해석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이제 대중적 친화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는 뭐 저는 그런 포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지난주에 4가지 시나리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그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 거죠?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었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한동훈 종로 중구 출마설입니다. 종로 중구.